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와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을 받아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약속한 풍요롭고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와 전남 단체장들이 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수당 2차 참여자 6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주말 휴일에 내린 폭우로 지방 붕괴와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보성군 회천면의 저수지 뚝이 30m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수지에 있던 물이 바로 아래 농경지 3헥타를 덮치면서 논밭 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쌍한 우리 농민장 살려주시오 생각이 절로 믿기지라. 아주 요런 내피겠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흙탕물에 잠기고 주차된 차량 50여 대가 꼼짝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물이 많이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은 깜빡하면은 큰일 나질 나갔더라고. 그래서 해변가 마을에서는 폭우 속에 주택 앞 집안이 붕괴되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보성과 장흥, 여수 지역에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2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절개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성 요중 일부 건물과 운동장이 물에 잠겼고 보성군 명복역 근처 선로가 침수돼 경전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이 다시 북상 중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에 듭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새벽 전남 동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게 민선 7기 이용섭 체제의 목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한공항으로 통합시키겠다는 민선 7기 광주혁신위의 발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전남과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광주 시민, 특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민호 소지가 있는 전투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 민간공항 무한 이전은 올해 초 윤장현 전 시장이 발표했다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쟁점 현안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는 혁신위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 역시 이용섭 시장에게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민선 7기가 계승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선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력과 정치 경험을 갖춘 이용섭 시장이기에 쟁점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리라는 기대는 큽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까? 하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앞세우다 보면 시민과의 소통이나 참여 행정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했던 윤장현 전 시장마저 임기 내내 불통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점은 상기할 만합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민선 7기의 공통된 숙제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이 갑자기 손에 쥐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할 때 특정 사안의 득실보다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의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이 9월 말쯤 확정돼 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연차별 계획과 사업비 투입 규모 등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민 평가단 의견 수렴과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9월 말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 준비 기획단은 김영록 지사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7개 분야 135건의 공약에 대해서 잠정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전남 자치단체장들이 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5개 자치구 구청장과 시국장 등이 참여하는 호우와 태풍 대비의 예방을 위해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로 예정됐던 시민 초청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식을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취임식을 간단한 절차만 밟기로 했고 보성과 광양, 나주 등 전남 지역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 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분간 거센 비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모두 받겠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으로 인한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루는 현재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새벽 무렵 서귀포 남쪽 해상을 통과해 내일 오후쯤에 부산 남서쪽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일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가 23도, 담양과 화순이 23도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9도, 담양이 28도, 화순은 2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 28도, 영암도 28도, 장흥과 완도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 28도, 여수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 자치단체들에 대해 많은 분들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 광주시에 대해 출범 전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체제의 먼저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용석 시장 개인적으로 간운이 좀 뛰어나시잖아요. 장관 2번, 국회의원 2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일자리 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행정의 달인,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최고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과의 인맥들이 좀 풍부하다. 네. 그래서 그 강주시장 자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많이 딴다거나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네. 이런 점이 좀 강점으로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2010년부터 강주시장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3번 만에 당선되었잖아요.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내공도 많이 쌓였을 거라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펙도 좋고 여기다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약점이나 혹시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관료 출신한 게 오히려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강주의 현실은 그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소외됐잖아요. 그러면 강주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네.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 지금까지 단체장들 보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 그리고 관리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약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와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2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그 의원들과 관계라든가 그 기반들이 좀 기반이 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력이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서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반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으로서 의원들과 관계,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발휘될 것인가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출범되는 광주시 의회 특징이 87%가량이 초선 의원이고 네. 또 대부분이 민주당입니다. 네. 예, 이번 의정 활동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초선의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변화를 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몰라서 그 지방의원의 그 자질 문제가 또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경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요즘 시대의 하도가 그 지방분권이잖아요. 네. 근데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치 역량의 문제가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지방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들의 자질들은 괜찮은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방 분권화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있으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면 이게 민주당 독점 체제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때로는 단합하고 때로는 유착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선답게 좀 과감하게 지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는 그 자치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치 시대에 맞게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네. 이야기이신데 연결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도 새로 출범을 하는데 구청장들 네. 모두가 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거나 새롭게 변화될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의 경우는 이제 초선이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 경험도 다 풍부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선을 했던 송광훈 청장이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관료가 왔냐는 그 볼멘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변화 혁신보다는 안정, 관령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문제점들이 약간 드러났었고 반면에 이제 동구청의 임택청장 같은 경우는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그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의정 활동도 잘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높고 강산구청의 그 김사모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고성급 비서실장부터 해서 청와대 시의회 전문위원까지 공직을 한 6번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평도 좋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주의 현안이 이제 강산구와 강주시가 그동안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갈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사모 청장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면으로 좀 평이 났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초선은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논에서 작업을 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낙뢰에 맞아 숨졌습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이틀 전 오후 12시쯤 영광군 염산면의 한 논에서 모를 심는 작업을 하던 태국인 근로자 63살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벼락이 이 여성에게 내리쳤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낙뢰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1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76,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은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왔지만 향후 대체복무 관련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방부 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 노동자 47명을 대상으로 임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 등 약 1억 5천만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인 28살 서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광주와 나주, 울산 등 전국의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조선대학교 학과 통폐합 소식, 장성호 출렁다리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광주의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광주공항만 이전하면 소음은 여전하면서 항공 이용객만 피해보는 꼴이다. 군공항 안 가져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상무지구 주민인데 전투기 소리 진짜 징해요. 댓글의 대부분은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인 군공항도 함께 옮겨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윗지역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무슨 죄냐? 광주공항과 함께 사람들도 이전해야겠다. 주민공청회를 열어 치열하게 토론하자. 광주의 뜨거운 감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역량 평가 1단계에서 조선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대학에 사활을 걸고 2단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우리 어떡해. 이거 실화? 통과 무조건 하지. 제발. 재학생들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소식에 걱정하면서도 학교가 위기를 잘 극복해내길 바랬습니다.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장성호에 출렁다리가 생겼다는 소식에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책길 가운데 하나인 장성호 수변길. 숲과 물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한가로이 걷기 좋은 이곳에 걷는 재미를 한층 더 느끼게 해줄 출렁다리가 완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장성에 이런 호수도 있었냐? 장성 멋져. 와, 재밌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같이 출렁다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 새로운 볼거리의 등장으로 신난 누리꾼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꼭 가자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도시재생이 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양시도 읍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스토리가 있는 도시재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권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매연로입니다. 상가 한가운데 조그만 공간에 미니 갤러리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그린 그림과 특색 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띕니다. 읍성 아트 프로젝트라는 문화도시 재생 사업으로 작은 미술관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큰 부담 갖지 않고 누구나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 목적이 좀 있고요. 인근에 조성된 작가의 방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현대문학의 발자취를 남긴 정채봉 작가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청소년기 광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작가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공간입니다. 광양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관까지 문화적으로 열악한 광양읍 지역이 4개의 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점화된 문화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꾸준히 확장해서 어떤 광양 문화의 그 특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4개의 거점을 기반으로 문화 역사 자원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 광양읍성의 길이었던 549m를 형성한 읍성 아트 프로젝트. 지역예술 인프라는 물론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드림수당 2차 참여자 6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드림수당 사업은 취업을 하지 못한 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이번 달부터 매월 40만 원씩 6달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 13일까지로 광주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형 사회복지 서비스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으로 1,000세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의 주요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나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그리고 주소득자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주민입니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지급급여 금액의 40%를 매월 말일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현재 조성 중인 광산구 평동 3차 산업단지 일부 용지를 이번 주부터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루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공급 대상은 평동천 왼쪽 산업단지 12개 필지 10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평동 3차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원시설 용지 15,000여 제곱미터 20개 필지와 주거용지 7,800여 제곱미터 27개 필지도 오는 10월 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광주 본천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재탄생됩니다. 광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친화형 산단 공모에서 본천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국토부의 도로주차장 정비, 고용부의 기숙사 통근버스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본천 산단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 밀집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 개선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